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성마의 맥지리 전성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3월 첫 모의고사 많이 긴장하셨을 거예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3월 첫째 주 막 개학하자 말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막 주변에서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조금 3월 개학한 분위기에 적응도 하고 3월 후반부로 시험이 가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3월 모의고사가 이제 많은 주변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3월 모의고사가 실제 수능 점수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주면서, 뭐 좋게 말하면 학생들이 긴장을 좀 풀고 보고요. 그러면서 평소에 실력을 발휘하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뭐 특별하게 긴장감 없이 보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수의 학생들은 분명히 첫 모의고사, 고3 올라와서 겨울방학, 그리고 3월 달에 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첫 모의고사를 통한 성적, 이런 것들을 받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었고, 그리고 떨림도 있었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월 모의고사 성적 실제 수능 점수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지금 느끼셨던 긴장감이 있다면 이 긴장감의 몇 배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때 느끼게 될 긴장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적표가 약간의 어떤 신호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상태로 나가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표지판을 제시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 자체로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뻔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못 본 건 못 본 대로, 잘 본 거에 너무 우쭐하지 마시고 좀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선생님의 총평을 들으면서 좀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등급 컷이 얼마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요. 근데 등급 컷은요, 3월 달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저도 보면 놀랄 정도로 등급 컷이 낮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사문과 생윤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사탐 과목들 같은 경우는 선택자 수가 고3만 따지게 되면 진짜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뭐 학생들이 약간만 이렇게 점수대가 조금 몰리기만 하더라도 이 등급대가 막 쫙쫙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3월 첫 모의고사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 컷은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1등급 컷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높다고 해서 상처받으면 안 되고, 3등급 컷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친구들을 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3등급 컷이 선생님 예상컨대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30점 전후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의 점수가 뭐 어떤데, 만약에 3등급 컷이 35점 넘어가지고 40점까지 가진 않겠지만 수능 땐 그때 그 점수까지 갑니다. 근데 30점 중반 이상에 가 있다, 자기의 원점수 떠나서, 그러면 고3 친구들이 꽤 사탐 많이 공부했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원점수는 별개로 얘기하자고. 근데 3등급 등급컷이 30점 전후에 와 있다, 그러면 친구들 뭐 그렇게 아직 겨울에 사탐 많이 한 것 같진 않아, 이 신호. 아니야, 35점 넘었어, 30점대 막 후반에 가 있어, 3등급 컷이, 그러면 진짜 친구들 빡세게 겨울방학에 사탐 갈고 닦았구나, 긴장해야겠다, 이렇게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루만 지나면 기관들에서 모두 다 등급 컷이 나오니까 그걸 제가 따로 반복하진 않을게요. 두 번째, 뭐 킬러 문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3월 모의고사는 적어도 지리는요, 난이도가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다 할지라도 실제 수능에 나오는 자료를 활용한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은 원래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한지세지할 거 없이 자료는 조금 평이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렵게 느껴지던데요. 그거는 자료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들을 좀 정교하고 꼼꼼하게 묻다 보니까, 그리고 선지 구성도 뭐 좀 쉽게 던져준 문제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함정을 되게 매력적으로 오답을 깔아놓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에 대한 것보다는 개념에 대한 걸 가지고 이맘때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을 얼마나 꼼꼼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였다. 그래서 자료만 놓고 보게 되면 고2 때와 별반 차이가 안 느껴지는 듯 하다가 선지에서 보게 되면 나 당황했어, 시간 좀 부족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형태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요, 뭐 몇 개다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딱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많이 따지면 한 3분의 2? 요 정도는 다수의 좀 평이한 문항을 줬어요. 그 안에서도 물론 약간의 난이도의 차이 있겠지만, 하지만 아주 소수라고도 볼 수 있는 극소수의 심화 문항을 가지고 변별력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모든 시험에서 그냥 줄 문제는 주자. 그리고 뭐 3페이지나 4페이지에 특정 페이지 한 페이지에 배치되는 문항, 그러니까 한 4개나 5개 정도겠죠. 이 정도의 고난도 문항 가지고 변별력을 가누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뭐 특정 페이지에 몰려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앞부분에 보게 되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뻑뻑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스펙트럼을 쭉 상중하의 문제를 쭉 깔아놓는다기보다는 그냥 상의 문제 쫙 있고 그 다음에 좀 중하의 문제 있고 이런 식으로 제시해줘서 조금 풀만한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기본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해서 문항을 냈던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고요. 구체적인 문항에 대한 것들은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시험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얘기보다 여러분들 전반적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앞으로의 추후 계획이 고민이다 그러시면 선생님 Q&A 게시판에 오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인스타그램으로 검색하셔서, 제가 인스타 활동을 안 하는데 DM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니까 그걸로 같이 한번 상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점수보다는 뭐 지금 50점 맞아도 친구들 잘 봤다고 DM 오기도 하는데, 지금 당장의 점수보다는 앞으로 해서 수능 때 점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같이 구체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사탐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서 계약했을 때도 많이 연락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쌍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묻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과탐을 하다가 넘어오는 친구들도 제법 있고요. 원래 사탐을 했었는데 사탐을 변경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리 선생님이니까 지리 선생님한테 물어오는 아이들의 패턴은 거의 다 일정해요. 사탐에서 바꿀 경우 사문이나 생유는 뭔가 말장난 같고 이게 저랑 맞지 않아요. 어떨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지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문이나 생윤에 비해서 외운 것이 그래도 딱딱딱 비교적 딱 떨어지게 적용이 되는 편이에요. 그걸 원한다면 오셔도 좋아요. 학습량은 뭐 딱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세지가 한지보다 살짝 적어요. 기본적인 걸 할 때는. 거기에서 좀 더 지엽적인 거 들어갈 때는 뭐 지엽으로 들어간다면 둘 다 한도 끝도 없지만 기본적인 것을 할 때는 한지보다 세지가 조금 더 학습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인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과목 선생님 하고 있었어요. 한지 세지 중에. 나머지 한 과목을 쌍지로 하면 시너지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아요. 관련된 얘기겠죠. 시너지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시너지가 있어요. 다만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고 문제를 낼 때 방향도 좀 다르겠죠. 공부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같고 출제 원리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출제에서 문제 나왔을 때 문제에서 푸는 접근법이 좀 다를 수 있다. 이것만 자기가 혼란 겪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학습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탐에서 이제 바꾸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탐에서 뭐 자기 과탐 시험 봤는데 10점, 20점이면 바꿀게요. 이건 고민 없이 바꾸셔도 돼요. 그런데 과탐을 뭐 40점 전후예요. N수생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고3 친구들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3등급 내외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사탐으로 바꿔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러면 자기 일단은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사탐을 하더라도 뭐 완전히 문과 지원할 게 아닌데 자기가 이과로 지원할 건데 사탐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그런 전형이다. 라고 하면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한이 풀렸으니까 필수 과목 지정이 그런 친구들은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생지를 냈다. 뭐 어찌됐건 지학을 해봤다. 물질을 냈다. 생지를 했다. 화질을 했다. 등등 지구과학을 해봤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시너지가 납니다. 왜냐면 학습할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파트가 한국지리, 세계지리에서 자연지리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귀담아 들어야 돼. 근데 그 부분들이 개념 인강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절반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구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그다지 난해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순수 문과였던 친구들, 사탐만 해왔던 친구들은 그게 너무 지구과학적인 용어여서 힘들었는데 지학을 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약간 용어가 오히려 더 간단하게 쓰이고 덜 쓰이고 하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변경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어찌됐건 선생님 저는 사탐 계속해서 쭉 할 건데 다른 친구들을 왜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왜 듣고 있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3월이니까 이런 고비가 한 번 있지만 중간에 뭐 내신 준비한다 뭐 한다면서 시간 쑥 지났다가 6평 보고 나서 과목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도 한지 같은 경우는 6평 지난 이후에 바꾸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학습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지는 작년 기준으로도 선생님이 7월 달 이후에 바꿔서 만점에 가깝게 점수 받은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맨날 요새도 질문 오는 게 그건데 안 늦었나요? 막 이런 얘기인데 안 늦었어요. 세지는 특히, 한지는 조금 더 서둘러야 되겠지만, 오케이? 그런 것들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만반의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어찌됐건 여기에 보시면 학력연합 평가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평가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아는 건 좋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문항 들어가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월이고 학습이 전반적으로 많이 된 상태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개념 중심으로 빠르게 하게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항 해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항 해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